제2장 보통 위상 공간 R과 R 제곱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2장에서 다루는 실수와 평면이죠. 실수와 평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질은 이제 3장에서 일반 위상 공간을 만드는데 모티브가 되는 그런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R과 R제곱에 대한 성질 중에서 특히 3장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2장 강의에 포함 안 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각자 참고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열린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집합은 실수의 집합, R의 부분 집합입니다. 3장에서는 다른 집합도 사용할 것이지만 2장에서는 전부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정의 2.1 A가 R의 부분 집합이고 P는 A의 점이라고 하죠. A의 부분 집합으로서 점 P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여기서 열린 구간이라는 것은 양 끝점이 없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열린 구간 AB가 존재할 때 이 AB를 P를 포함하는 구간이라는 의미로서 SP로 쓰기로 하죠. 이런 열린 구간이 있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즉 P가 SP의 원소가 되고 다시 이 열린 구간 SP는 A의 부분 집합이 될 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SP가 A의 부분 집합으로서 P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하면 이럴 때 우리는 이 점을 A의 내점이다, 인테리어 포인트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요. A의 모든 점들이 이와 같이 내점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A를 열린 집합이다, 오픈셋이다 이와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오픈셋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오픈셋이다, 열린 집합이다, 또는 다른 말로는 이제 개집합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 자신은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SP를 열린 구간 AB로 잡을 수가 있죠. 따라서 열린 구간은 모두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또 실수의 집합 R 자신도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P를 잡으면 P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으로서 R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R은 다시 이거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R은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하게 정의를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집합은 항상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A에서 무한대까지 구간, 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의 구간 등은 전부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자신을 SP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정의에 의해서 A가 열린 집합이 아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하면 집합 A가 내점, 인테리어 포인트가 아닌 점을 하나만이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열린 집합이 아닌 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보죠. 예 2.4 닫힌 구간 AB는 A라는 점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열린 구간이 이 안에 포함되도록 잡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A는 내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닫힌 구간 AB는 열린 집합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점 B도 B의 내점이 아니죠. 따라서 열린 집합이 아닙니다. 또 A부터 크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의 집합,
이와 같은 집합은 요 점 A가 이 점 A가 내점이 아니죠. 따라서 이 구간은 열린 집합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A가 B보다 작을 때 반열린 구간,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실수의 집합. 이거는 열린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점 A가 내점이 아니니까 열린 집합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R의 원소, 한 점 집합, 한 원소 집합은 열린 집합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P라는 점이 이 집합 P의 내점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점이 되려면 P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A, B가 있어야 되고 그 A, B가 다시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데 이 집합은 점을 하나만 포함하니까 구간이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따라서 이 집합은 열린 집합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R의 공집합이 아닌 유한 부분 집합은 열린 집합인가? 이것도 열린 집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유한 집합 F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점은 내점이 안 되죠. 아까 여기서처럼 내점이 안 되죠. 따라서 유한 집합은 열린 집합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R의 무한 부분 집합은 열린 집합이냐? 무한 부분 집합도 일반적으로 열린 집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을 생각해 보면 이건 분명히 무한 집합인데 이것은 열린 집합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연수를 포함하면서 열린 구간이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린 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나 0, 1,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의 집합, 이 집합은 무한 집합이면서 또 열린 집합이기도 하죠. 따라서 무한 집합이 열린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 2.6을 보기로 합시다. 실수의 임의의 열린 집합들의 합집합이 열린 집합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임의라는 것은 임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유한계든 가산계든 비가산계든 상관없이 열린 집합들을 합집합해주면 열린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모든 인덱스 셋 i의 원소 i에 대해서 gi가 열린 집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일 이 인덱스 셋 i가 공집합일 경우에는 유니언 gi를 해준다는 것은 유니언을 하나도 안 하는 거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유니언 gi가 공집합이 되는데 공집합은 본래 열린 집합이었죠. 따라서 인덱스 셋이 공집합일 경우는 당연히 성립하므로 이제 인덱스 셋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G가 유니언 GI라고 하고요. 이제 유니언 GI, 즉 집합 G가 열린 집합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G에 있는 임의의 원소 P를 택하죠. 그러면 P는 유니언 GI의 원소이므로 P를 포함하는 적당한 GI라는 원소가 있겠죠. 그런데 GI는 우리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열린 집합이었습니다. 열린 집합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GI에 여기 GI에 속해 있는 구간 SP가 P를 포함하면서 이와 같은 SP를 찾을 수 있죠. GI가 열린 집합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근데 GI는 G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P가 SP라는 열린 구간의 원소이고 다시 SP는 G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이 P, 점 P는 G의 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G의 내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는 G에서 택한 임의의 원소이죠. 임의의 원소가 내점이 됐으니까 임의의 원소를 택한 거죠. 그래서 임의의 원소가 내점이 됐으니까 G도 역시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얘 2.7로 가보죠.
집합 열린 구간 0, 1, 유니언 열린 구간 1, 2는 열린 집합이다. 근데 왜 그러냐? 일단 열린 구간 0, 1 열린 집합이죠. 열린 집합. 그리고 이것도 열린 집합이죠. 따라서 열린 집합 두 개를 유니언한 것도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정리에 하면 얼마든지 유니언해주면 열린 집합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이거 열린 집합이고요. 이것도 또 열린 집합이고요. 2, 3도 열린 집합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3, 4, 4, 5 전부 다 열린 구간들을 다 유니언해 줬으니까 근데 이게 몇 개 유니언한 거죠? 이거는 가산계 유니언한 거죠. 카운터블계. 그래서 카운터블계 유니언해 준 이런 집합, 이 전체 유니언은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1에서 1 플러스 2분의 1까지 열린 구간. 이게 열린 집합이죠. 그죠? 또 2에서 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까지 열린 구간. 이것도 열린 집합이죠. 또 3에서 3 더하기 2의 3승분의 1까지 열린 구간. 이것도 또 열린 집합이죠. 이런 열린 집합들을 이제 계속 해주면 전부 다 열린 집합이니까 이거 전체 몇 개죠? 가산계를 다 유니언해준 이런 집합도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1 더하기 n분의 1부터 3 마이너스 n분의 1까지의 열린 구간을 생각하면 이 구간은 다 열린 집합이죠. 그런데 이런 열린 집합들을 몇 개? 카운터블게 이렇게 유니언을 해주면 이것도 또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리 2.8로 가겠습니다. 실수의 유한계의 열린 집합들의 교집합.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앞에서 했던 정리는 열린 집합들의 합집합은 아무리 많이 합집합을 해줘도 열린 집합이 되는데 교집합에서는 몇 개만 된다고요? 유한계만. 유한계의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집합 G1, G2, Gn 이와 같이 유한계의 집합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열린 집합이라 할 때 이것들의 교집합, 교집합을 해준 것을 G라 그러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열린 집합임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먼저 G가 교집합을 하다 보면 공집합이 되는 수도 있겠죠. 공집합은 당연히 열린 집합이니까 성립하겠죠. 당연히 성립하겠죠. 또 G가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의 임의 원소 P를 택하고요. 그러면 P는 여기에 원소이죠. 인터섹션의 원소니까 G1에도 들어가고 G2에도 들어가고 Gn에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G는 모든 GK에 대해서 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GK가 열린 집합이란 사실로부터 뭘 알 수 있느냐? 그 GK에 부분집합인 SK가 있어서 다시 이게 P를 포함하는 이와 같은 열린 구간 SK가 있겠죠. 즉 G1에 대해서는 S1이 있고요. G2에 대해서는 S2, Gn에 대해서는 Sn 이와 같은 열린 구간 N개가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은 SK가 열린 구간이니까 이 구간의 아래 끝과 위 끝을 AK, BK라고 씁시다. 그러면 AK도 N개가 있고 BK도 N개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아래 끝 AK 중에 제일 큰 값을 A라고 넣고요. 또 윗끝 BK 중에 제일 작은 값을 B라고 넣기로 하죠. 그러면 무슨 사실이 성립하느냐? A, B라는 열린 구간은 P를 포함하고 G에 포함되어 있는 열린 구간이 되겠습니다. 즉 P는 G의 내점이 되므로 G는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섹션을 공집합만큼만 해주면 집합론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MT 인터섹션은 항상 전체 집합이 되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 집합은 또 열린 집합이죠. 그래서 어느 경우나 유한계의 열린 집합의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이제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 A1에서 B1까지 구간과
A2에서 B2까지의 구간, A3에서 B3까지의 구간, 이와 같은 구간들, A1에서 B1이 G1의 부분집합으로서 열린 구간이 있고요. 또 A2에서 B2까지 구간이 G2의 부분집합으로서 열린 구간이 있고요. 다음 G3의 부분집합으로서 A3에서 B3까지 열린 구간이 이와 같이 쭉 수직선상에 있다면 그런 A1, A2, A3 중에 제일 큰 값을 A로 잡는 거죠. 또 B1, B2, B3 이런 것들 중에 제일 작은 값, 이것을 B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간 A에서 B, 이와 같은 구간을 잡아주면 이 구간에는 분명히 P가 포함되고요. 즉 P가 A, B 구간에 포함되고 또 A, B 구간은 A1, B1의 부분집합이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큰 거고 여기서 제일 작은 걸 잡았으니까 이 구간은 분명히 A1에서 B1까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또 이 구간은 A2에서 B2 구간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이와 같은 열린 구간들의 부분집합이 되죠. 따라서 이걸 한 번에 써보면 P는 A, B 열린 구간에 들어가고요. 또 A, B 열린 구간은 이와 같은 G1, G2, G3들의 전부 부분집합이니까 즉 인터섹션 GK, K는 1에서 N까지 이와 같은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집합이 뭐냐? 이 집합이 바로 G예요. 그죠? 따라서 P는 G의 부분집합인 열린 구간이 존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즉 P는 G의 내점이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요. 마이너스 n분의 1에서 n분의 1 이와 같은 구간들은 전부 다 열린 집합이죠. 그런데 이런 열린 집합을 전부 다 인터섹션을 해주면 0이라는 한원소 집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0이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등등 이런 구간 안에 다 포함돼서 0은 분명히 이 인터섹션에 들어있다는 건 알 수 있는데요. 0이 아닌 어떤 원소가 있다면 여기 어떤 원소가 있다면 분명히 그 원소와 0 사이에 이와 같이 오픈 인터벌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원소는 이런 인터섹션에 전체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n분의 1, n분의 1 요 구간 열린 집합을 전체 인터섹션 해준 거는 0이라는 한원소 집합이 되는데 앞에 예제에서 본 것처럼 한원소 집합은 열린 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열린 집합들을 카운터블계, 즉 가산계만큼 교집합을 해주면 열린 집합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상수학 첫 번째 장 2.1절 열린 집합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열린 집합의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집합 안에 모든 점들이 내점이 될 때 우리는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점이 된다는 건 뭐냐? 다시 그 점을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다시 그 집합 안에 포함될 때 이럴 때 우리는 그 점을 내점이라 그러죠. 그리고 열린 집합에 중요한 성질이 있었는데요. 첫째, 공집합은 전부 다 열린 집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리 2.6으로서 열린 집합들은 아무렇게나 합집합을 해줘도 다 열린 집합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정리 2.8의 내용인데요. 열린 집합들을 유한개만 교집합을 해주면 열린 집합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질 중에 공집합도 열린 집합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도 열린 집합입니다. 그래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두 번째, 열린 집합들은 아무리 합집합을 해줘도 열린 집합이다. 세 번째, 열린 집합들을 유한계 교집합해줘도 열린 집합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린 집합들은 성질은 나중에 3장에 가서 일반 위상 공간을 정의하는 공리로 사용됩니다. 자, 오늘 2.1절 열린 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극한점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열린 집합에 대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열린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